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3월 리마 라이브 신청하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계신 상황인데 11시 정각에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들어오신 분들 화면이나 이제 소리 잘 보이고 들리는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예, 확인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는 리마 라이브를 진행할 마케팅 팀의 심나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자 고객 여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오늘은 CDJ 개념을 살짝 다루고, 그리고 많은 산업 가운데서 인테리어 산업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세부 데이터를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좀 중간중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네, 편하게 채팅방에 남겨주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이야기는 CDJ 이야기와 함께 인테리어 산업군에서 뭔가 이제 소비자 인지 3단계에 걸쳐서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근데 좀 들어가기 앞서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 자 갑자기 CDJ 얘기를 냈다 하면 조금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고객들은 좀 어떤 여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런 여정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 단계로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초기 탐색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우리의 기존 고객과 아직 잠재 고객들을 아울러서 가장 앞단에서 어떤 고민이나 니즈로 이제 뭔가 이제 브랜드라든지 구매 욕구가 생길까? 약간 이런 관점에서 초기 단계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으로는 그 초기 탐색에서 뭔가 필요나 혹은 고민에 따라서 어떠한 서비스나 카테고리를 인지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카테고리와 연결된 그런 브랜드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브랜드들 간의 그런 무수한 그런 경쟁 사이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 브랜드는 어느 시점에서 인지되고 검색이 될까? 이런 관점에서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찌 됐건 그런 무단한 그런 많은 브랜드들 사이에서 그럼 과연 우리 브랜드가 검증되고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좀 고객들의 퍼셉션, 즉 이제 인지 현황이 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약간 이렇게 크게 3단계로 좀 고객 여정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서는 고객의 인지를 간략하게 3단계로 좀 살펴봤는데 CDJ에 대해서 좀 개념을 어, 대- 어,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CDJ라고 하면 컨슈머 디시전 저니라고 해서 즉 이제 직역하자면 고객 구매 여정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걸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좀 만들어야 이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이제 브랜드나 산업 서비스마다 굉장히 그 고객 여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CDJ는 이렇게 그리셔야 해요라고 사실 100% 정해진 답은 없다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최적화된 답을 찾는 게 저희의 그런 미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CDJ를 그릴 때 데이터 또한 내부 데이터만으로도 이제 커버가 가능한 그런 뭐 산업군도 있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가장 초기 탐색의 앞단부터 즉 이제 그거는 외부 데이터가 되겠죠. 외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검색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내부와 외부 데이터를 적절히 믹싱을 해서 우리 브랜드나 서비스에 최적화된 그런 고객 여정을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그런 수많은 데이터와 그리고 각각 다른 그런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오늘 웨비나에서는 검색 데이터로 CDJ를 어떻게 만들고 좀 검색 데이터로 만든 CDJ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를 좀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색 데이터로 만든 그 CDJ를 POP, R&R in CDJ의 그런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POE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트리플 미디어를 의미하는데요. P는 paid, O는 owned, E는 earned, 즉 이제 paid, owned, earned 세 개의 트리플 미디어에서 어 각각 이제 CDJ에서 역할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좀 설명드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CDJ 단계를 좀 정의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총 이렇게 보시면 6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뭔가 아직 브랜드나 제품까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뭔가 이제 고객들의 이제 필요나 니즈가 발현되는 초기 탐색이 가장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그런 초기 탐색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브랜드가 조금 붙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발견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사실 브랜드 간의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경험 탐색 같은 경우에는 앞단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들을 발견하고 그런 서비스 리뷰라든지 평가라든지 약간 이런 경험 부분을 탐색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전환에 가장 가까운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구매 확정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 확정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이제 확정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혹은 뭔가 이제 뭐 나에게 가장 뭐 합리적인 뭐 딜이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 혹은 뭐 카드 뭐 혜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찾아보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사실 구매 여정은 '구매하고 끝났다.'라고 쪼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구매 후의 퍼널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충성 고객이 되느냐 마느냐가 또 갈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 후의 경험이 어땠는지 이게 뭐 리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CS적인 측면 혹은 AS 측면까지도 좀 아우르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리텐션이라고 해서 어 리텐션까지 가는 게 가장 이제 베스트긴 하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리텐션이 되는 구간은 뭔가 이제 정말 브랜드 충성도가 쌓여서 그들만의 뭐 커뮤니티가 있다거나 혹은 그 외의 그 커뮤니티 채널에서도 이야기되고 되고 되어지고 있는가 약간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아우르는 것을 저희는 이제 검색 데이터 기반으로 CDJ를 만들 때 이렇게 단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각 6단계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매핑을 해 봐야겠죠? 지금 보시는 이 뷰 같은 데이터 뷰 같은 경우에는 어 구매 여정 단계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관심 토픽을 이렇게 매칭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 포인트 오브 퍼체이스 즉 이제 전환점을 기점으로 가장 앞단이 초기 탐색부터 뭐 정보, 뭐 경험, 리텐션까지 아우르는 그런 단계를 좀 그래서 살펴봤는데 검색 데이터를 보고 그 검색 데이터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다 보면은 '아 소비자들이 이 단계에서는 이런 토픽이 존재하는구나.'가 보일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로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서 뒤에서 조금 실시간 데모와 같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우선 설명을 드리면 초기 탐색에 해당되는 그런 소비자 토픽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그 브랜드가 담기지 않고 뭐 김치 냉장고라든지 미니 냉장고라든지 무드업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의도나 약간 이런 니즈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토픽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이외에는 뭐 정보 탐색에서는 LG나 뭐 삼성과 같은 그런 브랜드 토픽들 그리고 경험에서는 뭐 리뷰, 구매 확정에서는 뭐 할인이나 뭐 프로모션 약간 이런 부분으로 이제 토픽을 이제 매칭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단계를 설정하고 그 단계에 맞게 관심 토픽을 매칭했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한 그 트리플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이 퍼널을 좀 어떻게 활용할 거냐로 이제 연결 지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온드 미디어 기점으로 봤을 때 온 페이지와 오프 페이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페이지와 그리고 외부의 페이지 이렇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초기 탐색, 즉 브랜드조차도 정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는 온 페이지에서 이제 연결시켜 줘야 할 콘텐츠 유형은 보도 자료나 블로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아직 나는 그냥 냉장고에 대한 니즈만 있는데 이
어떤 특정 브랜드의 구매 페이지를 갑자기 줘 버리면 당연히 이탈을 하겠죠. 왜냐면 아직 나는 브랜드도 정하지 않았고 가격선도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냈다 이제 브랜드의 상세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이제 고객의 니즈와 그 콘텐츠가 이제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와 같이 각 단계에서 어느 페이지로 어떤 콘텐츠로 좀 받아줘야 되는가 이 측면에서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탐색의 데이터를 뭐 보도자료나 블로그 혹은 외부의 그런 뭐 언론사 혹은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 간 혹은 브랜드 간 특정 카테고리를 비교하는 단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 브랜드의 뭐 카탈로그라든지 스펙이 잘 나와 있는 페이지 혹은 그냥 "아직 너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니 카테고리 페이지를 보여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이외에 온 페이지가 아닌 오프 페이지에서는 샵인샵이나 리테일러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험 탐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약간 그 마케팅 활동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많은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브랜드사에서 고객 리뷰 콘텐츠 쌓는 거 굉장히 그냥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비단 외부 채널에서만 돌 게 아니라 우리 공식몰이나 공식 웹페이지 내에서도 리뷰라든지 이런 가이드가 실제로 이 경험 탐색 안에 꽂혀 있어야 조금 더 이제 전환율이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이랑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뭐 외부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그냥 쉽게 떠올리는 뭐 블로그 리뷰부터 뭐 커뮤니티 리뷰 혹은 뭐 유튜브 리뷰까지 아우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구매 약정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이제 소비자들이 마음을 좀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전환으로 갈 수 있게끔 쪼끔 더 이제 장치를 주는 뭐 가격적인 혜택 부분 즉 이제 뭐 기획전이나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꽂힐 수 있는 그런 페이지라든지 혹은 정말로 그 제품의 상세 페이지 요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뭐 외부 브랜드와 뭐 콜라보를 한다거나 혹은 외부 채널에 이제 뭐 프로모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프 페이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 단에서는 이제 구매 후 경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느 페이지에서 봤나요?"라고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뭐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S 그 서비스 채널이라든지 이런 페이지가 요즘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서비스 페이지라든가 혹은 바로 이제 뭐 오프라인으로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네. 리테일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브랜드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어느 채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와 같이 고객들이 가장 앞 단위 초기 탐색부터 그 이후 단위 충성 고객이 되는 지점과 된 이후까지 그런 단계를 아울러서 봤을 때 각각 우리가 갖고 있는 온드미디어 채널이라든지 이외에 뭐 언드나 뭐 페이드 채널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가 좀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면 검색 데이터로 실제로 이렇게 인텐트를 어떻게 구분하고 매핑을 하나요?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랑 같이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그 리스닝 마인드 허블에서 어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뭐 카테고리나 시장 관련해서 키워드를 입력한 후에 좌측에 이제 토픽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빈번히 많이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토픽 단위로 묶어 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버블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토픽을 이제 각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의도라든지 약간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매핑을 하시는 건데 어 그러면은 "이 매핑을 할 때의 그런 기준이 있나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약간 서비스나 제품의 특성이 있고 혹은 내부에서 쪼끔 더 가져가고자 하는 전략이 있고 혹은 보유한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네. 자체적으로 이제 기준을 세우셔서 매핑을 하는 것을 좀 권해 드리긴 합니다. 그럼에도 약간 뼈대가 되는 기준은 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맞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픽을 봤는데 이 의도가 전혀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패스파인더라고 해서 이 검색 경로를 보면서 이 키워드를 소비자들이 왜 검색했는지 전후 검색어를 좀 보면서 유추를 하고 그에 맞게 또 토픽을 좀 재설정하고 조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뭐 CDJ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서 CDJ를 만드는 법, 그리고 트리플 미디어의 전략에는 어떻게 매칭시켜야 하는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좀 중심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고객 여정 기반으로 소비자 인지 3단계로 심플하게 나눠서 여기에 맞는 조금 데이터 사례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고 가자면 그 초기 탐색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였냐, 혹은 이제 특정 욕구가 발생하는 순간이 뭐였냐를 기점으로 좀 시작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브랜드 인지 비교 단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을 비교하고 가격, 품질, 리뷰 등을 고려하는 단계인데, 사실 이제 검색 데이터를 보다 보면 제가 이제 많은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게 뭐 보고 싶은 데이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경쟁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냐 약간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 많은 부분이 뭐 맞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인지하고 있는 경쟁사와 기업에서 생각하는 경쟁사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색 데이터가 실제로 소비자들이 비교하는 브랜드 현황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브랜드 검증 확정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그 검색어를 하는데, 그 앞뒤의 그런 검색어를 모두 모아서 그러면 이 브랜드 관련해서 어떤 연관 그 관심사가 있는지, 혹은 이제 이외의 그런 특정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초기 탐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CDJ를 만들 때 뭐 토핑을 뭐 인텐트 매핑하고 약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객 여정을 구성하는 토픽을 우선 파악하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보게 되시면 제가 그 인테리어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을 네, 넣어봤습니다.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앤더슨 실부터 시작해서 뭐 한림이나 일름, 이케아 같은 저희 국민들의 친숙한 브랜드, 그리고 뭐 프리츠 한생 같은 뭐 고가 브랜드부터 보시게 되면은 가구의 카테고리, 즉 이제 뭐 책상이나 식탁, 테이블, 뭐 옷장 이런 것과 같이 뭔가 인테리어나 조명, 가구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그런 브랜드 키워드까지 포함해서 좀 입력을 해봤어요. 우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 외에 약간 내가 입력한 거와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를 다 가져오다 보니까 좀 무관한 것도 좀 섞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명 가게와 같은 뭐 프로그램 이름이라든지 뭐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 같은 그런 식품과 관련된 그런 앱은 좀 제외를 하고 결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왼쪽에 토픽이 보이실 텐데, 잠시만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거의 뭐 50여 개의 키워드를 넣고 토픽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보게 되시면 가장 많은 그 검색량을 가진 토픽이 인테리어예요. 혹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면은, 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외에 뭐 인테리어 있고 이케아와 같은 브랜드들, 혹은 뭐 침대, 책상, 의자와 같은 이런 뭐 카테고리들, 이외에는 좀 뭐 추천이라든지, 혹은 수납과 같은 그런 용도, 의도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로 토픽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외에는 뭐 원목과 같은 소재도 있고요. 1인용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토픽들이 있는데, 이 토픽들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6단계에 걸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토픽을 이렇게 매핑한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인테리어 시장도 많은 그런 토픽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토픽을 본다."라고 1 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전체 연령대에서 좀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정보가 담긴 토픽을 정리해 보면 어떨지를 좀 정리해 본 건데요. 그러니까 토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일단 그룹핑을 해본 거예요. 공간으로 나눠 보거나 테마로 나눠 보거나 뭐 소비자 페르소나라든지 가성비 프리미엄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주제를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객 여정에도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이 시장 안에서 주로 소비자들이 뭘 묻고 있는지를 중심으로도 토픽을 활용해서 좀 한눈에 좀 시장 파악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공간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어떤 공간에 대한 니즈와 고민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게 되면 막 굉장히 많은 갭으로 거실이 가장 검색량이 많은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외에는 욕실, 화장실, 주방, 드레스룸, 사무실 순으로 이런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니즈가 있다라고 검색량 자체로 좀 확인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테마인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주로 관심 있는 인테리어 소재와 테마가 뭐냐라고 그 기준에 따라서 토픽을 보니 원목 소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원목 가구 관련해서 본 건데 40대 이상에서 원목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높았다라는 걸 좀 추가적으로 네, 이전에 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뭐 세라믹이나 철제, 가죽, 빈티지와 같은 그런 소재와 테마를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소비자 페르소나. 왜냐하면 그 비단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고 해도 그 책상을 구매하는 페르소나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는 아이 책상을 구매할 수도 있고, 누구는 이제 뭐 자취생 학생들이 뭐 책상을 구매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제품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런 광고가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페르소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인테리어와 관련해서 소비자 페르소나를 좀 살펴보자면, 그러니까 아이와 유아 제품을 찾는다든지, 혹은 1 인에 특화된 1 인용을 찾는다든지, 뭐 어린이, 초등학생, 펫, 그리고 패밀리, 뭐 요렇게 탑 5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테리어 영역에서도 가성비 프리미엄 이런 기준을 또 빼먹을 수 없겠죠. 보시게 되면은 고급보다는 중고나 렌탈, 가성비 리폼 등의 토픽이 좀 더 많은 걸로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주요 사용하는 그런 검색 엔진, 즉 이제 네이버와 구글 기준으로 검색량을 본다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니즈와 테마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은 볼륨으로 궁금해하는구나라는 걸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살펴볼 거는 뒤에서 이제 거실과 관련된 데이터 볼 거고요. 이외에 뭐 펫이라든지 어 뭐 가성비적인 부분, 요런 부분들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초기 탐색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구체적인 브랜드나 뭐 카테고리까지는 안 갔는데, 앞에서 뭔가 이제 니즈라든지 욕구가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고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예시로 소파 없는 거실 인테리어라는 롱테일한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그러면 소비자들이 거실 공간이 인테리어에 대한 초기 니즈가 어떤한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 키워드를 봤을 때 든 생각은, 이 소파 없는 거실 인테리어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이전의 그런 뭐 국민 거실 인테리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공간에 대한 니즈가 있구나라는 걸 1 차적으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소파 없는 거실 인테리어의 전반 검색 경로를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하이라이터를 해 놓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30 대가 가장 그 관여도가 높고, 그다음은 40 대에 관심이 높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이 소파 없는 거실 인테리어의 검색 경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후 검색어들을 다 수집해 봤을 때 특정 연령대에서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표시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 특히 더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들, 그리고 40 대에서 특히 더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들을 봤을 때 전체 검색 경로에서 30 대, 40 대가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 높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실제로 이제 뭐 고객들의 그런 데모 정보로 그런 연령대 정보를 갖고 계실 수 있겠지만, 검색 데이터로도 그러면 이 테마라든지 이런 관심사에 어떤 연령대가 관심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식의 기능을 활용해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봤을 때는 제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주요 검색 니즈가 뭐냐라고 했을 때 TV 없는 거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보게 되시면은 뭐 TV 인테리어도 있고 어 TV 없는 거실 인테리어라고 이제 직접 검색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외에 이제 그러면은 소파 없는 거실 인테리어에서 소파를 대체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같이 찾는 것도 좀 보이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빈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외엔 이제 약간 리빙 다이닝 타입의 소파를 찾는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고, 이외에는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거실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배치와 관련된 검색을 하는 것으로 검색 경로에서 좀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는 뭔가 이제 리빙 다이닝 컨셉의 뭐 소파나 테이블을 찾거나 오늘의 집은 항상 이제 관련돼서 넘어가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3D 인테리어 굉장히 많이들 활용을 하시고요. 네. 그러면 앞에서 약간 전반적으로 소파 없는 거실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연령층과 대체적으로 어떤 키워드들로 뭘 궁금해하는지를 좀 봤는데, 제가 여기서 좀 한 걸음 한 스텝 더 나아가서 거실 공간에 있어서 그런 뭐 소파 없는 뭐 거실 보다도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그런 현상은 없을까? 이게 궁금해져서 제가 거실 서재화라는 키워드를 또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거실 서재와 키워드 검색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올해 1 월에 또 피크를 쪼끔 찍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상향이라고 보기엔 쪼끔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작년 들어서는 쪼끔 더 이제 거실 서재화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실제로 늘어나고 검색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그 인지 현황이 좀 어떠한지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90일 전과 현재 검색 경로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90일 전의 거실 서재와 검색 경로를 함께 살펴보면, 아파트 공부방이라든지 거실 공부방, 뭐 24평 거실 서재 좁은 공부방 인테리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공부방 중심의 키워드가 조금 많은 그런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실 서재화, 즉 이제 서재화의 개념이 학습 공간에 조금 포커싱이 된 그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죠.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의 그 거실 서재와 경로는 어떨까요? 보게 되면 뭐 서재 인테리어 당연히 있고요. 홈 오피스 인테리어라든지 아파트 거실 인테리어, 뭐 홈카페 인테리어, 뭐 거실 식물 추천 등과 같이 뭔가 이전에는 약간 학습 중심에 좀 포커싱이 됐다면 현재는 뭔가 업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휴식까지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트렌드로 좀 확장이 됐다라고 검색 경로의 차이점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제가 앞에서 그 페르소나를 분류할 때 펫을 또 언급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페코노미라는 단어도 굉장히 나온 지 좀 됐고, 어 요즘 보면은 오프라인에서도 과 관련된 뭐 상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가구 영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이에 따라서 사실 반려인들의 고민이나 그들의 주요 팩터가 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초기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고양이 침대, 강아지 침대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눈에 보시기에도 차이점이 보이실 텐데요. 고양이 침대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뭘 검색하는지를 이제 그룹핑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고양이 침대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같이 이제 관심사가 뭔지 봤더니 고양이의 생활 아이템, 그중에서도 뭔가 밥그릇이나 식기를 같이 찾는다거나, 혹은 이제 뭐 해먹이나 온열 방석, 쿠션 방석식으로 이제 뭐 침대와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보였고요. 이외에는 이게 반려인들의 좀 특성인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제품 이외에도 어 약간 생활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반려동물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고양이가 오줌을 왜 이렇게 싸는지, 수면 행동이 이게 맞는 건지, 약간 이런 것들까지도 이런 침대라는 제품을 찾으면서 같이 찾는 그런 패턴들이 보였고요. 이외에는 직접 만드는 어 다이세라든지 가성비를 같이 고려하고 있는 그런 연관 관심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강아지 침대를 검색하는 페르소나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보게 되면
함께 수면을 고려하는 그런 관심사가 있고 강아지 계단 선택이라는 관심사가 보여요. 이게 고양이 계단 없지만 강아지 계단은 있죠. 네. 강아지들이 이제 슬개골 다칠까 봐 이렇게 계단을 뭔가 침대와 연결을 해 준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과 좀 연결할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외에는 강아지 뭐 장난감이라든지 방석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아지 집 디자인 제작 등과 같이 뭔가 이제 강아지 침대랑 고양이 침대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대충 그냥 '조그만 침대의 제품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걸 구입하는 그런 고양이를 키우는 소비자, 강아지를 키우는 소비자들은 그와 이제 연관되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좀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더 그 타겟하고자 하는 페르소나들을 쪼끔 더 폭넓게 이해를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그 브랜드가 담기지 않은 그 초기 탐색에서 좀 주로 뭘 찾고 그 데이터 안에서 어떤 소비자 특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지금은 이제 브랜드 인지, 비교 단계를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장에서는 그 브랜드를 인지하기 전과 후로 좀 연결지어져서 그 순서로 좀 흐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처음으로 살펴볼 게 신혼 침대 추천인데요. 아무래도 좀 가구를 좀 제대로 알아보고 사게 되는 그런 시점이 '신혼부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키워드를 좀 가져와 봤고요. 보게 되시면 신혼 침대 추천 키워드 전후 검색어 2 단계에 해당되는 모든 검색 데이터들을 모아 봤을 때 아래와 같은 그런 목적과 의도가 좀 확인이 됐어요. 좀 살펴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사이즈라든지 용도에 대한 니즈가 있는데요. 부부 침대 2 개라든지 뭐 사이즈 비교, 뭐 퀸 사이즈 침대 및 매트리스 혹은 뭐 킹 사이즈 약간 이런 식으로 사이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외에는 약간 브랜드라든지 가성비와 관련된 그런 그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신혼 침대인데도 트윈 침대 즉 이제 뭐 부부 침대 2 개라고 작게 나와 있긴 한데 '트윈 침대를 먼저 고려하는 소비자도 있구나.'라는 게 좀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럼 여기서 한 스텝 더 나아가서 그러면 신혼부부 침대로 사람들이 주로 어떤 브랜드들을 찾는지를 쪼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걸 좀 준비한 이유가 소비자들이 브랜드 선택이라든지 고려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소비자 머릿속에 연결된 브랜드들의 그런 포지셔닝 현황이 보이거든요. 네. 그 의미에서 좀 가져왔다라고 보시고 첫 번째로는 신혼부부 침대를 검색했다가 에이스 침대라는 브랜드로 넘어가는 그런 검색 경로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시몬스 침대를 검색하다가 에이스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비단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 "에이스 침대의 경쟁사는 시몬스입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 신혼부부 컨셉의 침대를 찾고 있는데 시몬스와 에이스를 조금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 요렇게는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외에는 금성 침대가 나오고 있고 대체적으로 예산이나 가격 그리고 티어 즉 이제 계급을 좀 고려하는 사람들이 "에이스 침대를 검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에이스 침대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신혼부부 침대로부터 검색을 했기 때문에 혼수라든지 신혼가구 구매층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가격을 포함해도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품질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소비자들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럼 반면에 좀 약간 국민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케아 침대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은 어떨까요?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재밌었던 게 다른 브랜드는 에이스가 유일했어요. 에이스 침대라든지 뭐 가격을 비교하고 뭐 이케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이외에는 예산이라든지 가격, 뭐 사이즈, 뭐 침대 브랜드 티어와 같이 뭔가 이제 품질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도 가성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케아 침대도 많이 검색을 하고 있더라라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그 다른 차이는 이 구체적인 검색 경로를 분석해 보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좀 제가 살펴봤는데 이 금성 침대와 베스트 슬립 브랜드가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금성 침대부터 살펴보면은 굉장히 사이즈를 열심히 찾아요. 네. 침대 사이즈, 뭐 라지 킹 사이즈, 퀸 사이즈, 킹 사이즈, 라지 킹 침대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는데
앞에 검색 경로와 다른 점은 블라인드, 즉 이제 신혼 침대 추천 블라인드라든지 금성 침대 DC라든지 약간 뒤에 커뮤니티 키워드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실제 좀 후기를 보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금성 침대를 찾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가성비에 좀 포커싱된 그런 혼수용 침대를 찾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커뮤니티 후기를 많이 참고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베스트 슬립은 그럼 반면에 어떨까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다가 이 베스트 슬립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는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라든지 뭐 10만 원대 침대라든지 가성비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의 워딩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이외에 블라인드와 DC와 같은 커뮤니티 창고 그 키워드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외에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베스트셀립 회사라든지 나무위키라든지 브랜드와 같이 이 브랜드 처음 들어보는 곳인데 여기가 어느 정도의 그런 브랜드 업력을 갖고 있고 믿을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의도가 담긴 키워드로 저는 좀 보여졌어요. 왜냐하면은 앞단에서 그런 신혼부부 침대라는 카테고리를 검색한 후에 브랜드 검색하고 그 이후에 브랜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그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인지 흐름을 파악하고 베스트 슬립이 현재 가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연결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금성 침대와 베스트 슬립은 그 앞에 이케아와 에이스와 다르게 블라인드나 DC의 후기를 참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씩 다른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죠. 네. 다음으로는 비건 매트리스 키워드를 봤어요. 그 이유는 그 비건이라는 테마가 가구나 인테리어 시장에 얼마나 침투했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비건 매트리스를 넣고 전후 검색어 3단계까지 좀 확장을 해서 본 데이터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뭐 라꾸라꾸 침대도 잡히고요. 이에 뭐 여름 침대나 뭐 매트리스 뭐 관리도 있고 뭐 자취용 단단한 뭐 에몬스, 미국 매트리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그 시몬스 N32 매트리스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몬스 N32 브랜드가 그 비건 매트리스 제품을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뭔가 이제 단계를 좀 많이 넓히긴 했지만 비건 매트리스 관련해서 시몬스 N32 매트리스 제품이 현재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앞에서 나열하긴 했는데 비건 매트리스와 관련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의 그런 인지나 연결 상황이 뭔가 이제 가깝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게 되시면은 시몬스는 그 비건 매트리스 브랜드가 맞는데 비건에 대한 내용이 사실 크게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결과 내용이나 그런 현황을 봤을 때 비건 매트리스를 인지하고 찾는 소비자보다는 약간 본인의 상황이나 혹은 뭔가 원하는 테마에 이제 비건 매트리스가 엮어져서 이렇게 인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스 N32 매트리스를 검색한 그런 페르소나 현황은 어떤지 좀 GPT 분석을 확인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 환경을 고려하는 사람으로 나왔고, 그들은 보통 이제 재질이라든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급 매트리스를 찾는 그런 좀 품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비건 매트리스를 찾다가 뭐 시몬 N32까지 좀 인지하게 되는 그런 페르소나로 확인이 됐는데, 주요 특징이 뭐고 가성비는 어떻고 뭐 후기나 추천 등을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였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매트리스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인데 좀 실용적인 선택. 즉 이제 뭐 방수 커버의 기능이라든가 비건과 일반 매트리스의 차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사은품이라든지 가격적인 혜택이 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시기에도 정말 비건을 지향해서 이 매트리스에 이제 관심이 높은 약간 이런 현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보시다시피 뭐 고급 매트리스나 뭔가 이제 매트리스 구매자에게 약간 좀 비건 매트리스가 조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N32 매트리스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좀 연결 현황이 좀 어떻게 변화했는가가 궁금해서 90일 전후 검증률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90일 전후 N32 매트리스를 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그 시몬스 브랜드 키워드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엔사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그 키워드보다는 다시 시몬스로 넘어가거든요. 네. 시몬스 뭐 단점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가격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이외에 뭐 테저린이라든지 뭐 루이스 매트리스와 같이 시몬스 브랜드의 구체적인 제품 키워드명으로도 넘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키워드를 보시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엔삼이라는 브랜드 워딩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 뭐 침대 엔삼이, 매트리스 엔삼이, 뭐 매트리스 가격과 같이 굉장히 엔사미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키워드들이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 지누스라든지 혹은 뭐 실리라든지 이전에는 그냥 그 엔사미 외에 그냥 거의 대부분 시모스 브랜드 키워드 안에서만 좀 놀았다면 지금은 지누스나 뭐 이케아나 뭐 실리와 같이 사람들이 엔사미를 인지하고 다른 브랜드와도 같이 비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광고 효과예요. 보시게 되시면 시머스 엔사믹 광고라든지 뭐 시머스 광고 DC라든 약간 엔사 광고라든지 약간 이 브랜드 관련해서 광고를 접하고 그걸 검색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행동이 현 시민은 반영이 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 관련해서 뭔가 신제품을 론칭하면서 뭐 새롭게 마케팅 캠페인을 했다든지 혹은 새롭게 이제 모델 기용을 해서 뭐 광고를 했다든지 약간 그런 걸 해 봤을 때 3 개월 전후에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했던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고 이렇게 실제로 검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는 게 검색을 해 보시는 거를 좀 권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브랜드 검증 확정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를 많이 검색하고 그리고 그 브랜드와 연결되어져서 소비자 인지 현황이 어떠한지를 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좀 보시게 되면 전 연령대와 그리고 연령대별로 쪼개 봤을 때 브랜드 토픽이 어떠한지를 좀 두 가지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우선은 전 연령대를 보시게 되면은 이케아는 정말 넘사벽이에요. 월에 424만 정도 이제 검색이 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의 집이 165만, 한샘이 122만, 그리고 모던하우스, 일름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의 그런 검색량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령대별로 좀 쪼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먼저 이제 20 대부터 살펴보면 사실 우측에 검색량이 보이시겠지만 20 대는 전체적인 검색량 자체가 쪼끔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규모가 적은 연령대이긴 한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의 집이 가장 검색량이 많았고요. 이후에 이제 이케아라든지 지노스, 다이소, 모던하우스 등의 이제 브랜드 검색량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연령대에서 많은 이케아를 제외하면 한샘이라든지 리바트, 일룸, 모던하우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30 대와 40 대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쪼끔 다른 연령대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이라든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쪼끔 섞여 있는 그런 나이라 그런지 약간 그런 브랜드 차이가 있고 그리고 40 대의 특성을 보면은 한샘이나 한샘몰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요. 이외에 30 대와 다른 브랜드는 데스커가 특성 브랜드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까사미아라든지 자코모라든지 에몬스와 같은 다른 연령대에서는 상위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브랜드들이 좀 보이는 특성이 있네요. 그래서 뒤에서는 20 대의 오늘의 집 키워드와 30 대의 한샘 그리고 30 대와 50 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케아 브랜드 퍼셉션을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오늘의 집 원룸 인테리어 키워드를 같이 볼 건데요. 제가 키워드를 이렇게 넣은 이유는 그 20대 중에서도 오늘의 집에서 원룸 인테리어에 대한 관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선정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키워드의 전후 2 단계를 검색해서 보다 보면 네. 우측과 같이 417 개의 그런 키워드가 수집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키워드들의 클러스터를 봤을 때 오늘의 집 원룸 인테리어 관련해서 사람들이 뭘 함께 궁금해하고 있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은 뭐 인테리어 솔루션인 부분
혹은 오늘의 집과 관련된 뭐 플랫폼, 시뮬레이션 혹은 작은 공간, 그리고 6평이나 뭐 7평과 같이 구체적인 그런 원룸 평수에 대한 인테리어 내용, 네, 그리고 원룸 자체 인테리어 아이디어 등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관 관심사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룸이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원룸 가구 배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약간 이런 부분들의 의도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유저 특성이 있습니다. 유저 특성은 앞에서 수집한 400개의 키워드와 관련해서 어떤 연령층에서 검색량이 많은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20대 중후반에서 검색량이 많은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죠. 다시 돌아서 좀 정리해 보면 20대 특성 브랜드 토픽으로 본 그 한샘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원룸을 스타일링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외에 이제 오늘의 집 관련 키워드 활용해서 이제 제품 구매를 하려는 그런 의도 내용들이 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면 20대 소비자들은 원룸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효율적인 공간이랑 스타일링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라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30-40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한샘 인테리어 관련된 퍼셉션 현황을 실시간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시면 아까는 이제 오늘의 집 원룸에 한정된 키워드라서 조금 데이터 양이 적었는데 한샘 인테리어의 전후 검색어 2단계를 수집해 보면 약 2,000여 개의 키워드가 지금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2,000여 개의 키워드들을 조금 그룹핑을 한번 해 보면요. 약간 한샘 인테리어 키워드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뭘 궁금해하는지가 한눈에 좀 보이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 볼게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퍼셉션이 궁금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뒷단에 조금 남겨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테리어나 뭐 홈 퍼니싱 솔루션이나 뭐 화장실에 대한 뭐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이외에 그 한샘 인테리어를 넣었지만 현대 리바트도 경쟁사도 이제 좀 그 경쟁사 그룹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 학생용 가구를 궁금해한다거나 혹은 오프라인 매장을 탐방한다거나 약간 이런 다양한 의도와 니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특성을 한번 확인 잡게 되면 40 대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황이 보이실 겁니다. 다음 브랜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다음 브랜드는 이케아 브랜드인데요. 이케아는 사실 뭐 특성 연령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정도로 30 대부터 50 대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연령층들의 관여도가 높았고 실제로 제가 이 수집량을 최대로 당기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지금 수집되고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꼭 이케아 인테리어와 관련된 그런 소비자 퍼셉션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카드 보기로 좀 볼게요. 보게 되면 뭐 침실 인테리어부터 레트로 스타일이라든지 뭐 가구 시뮬레이션,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 네, 이케아 하면 셀프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주방이나 북유럽 홈 퍼니싱 등과 같이 이케아에서 취급하고 있는 뭐 테마라든지 그런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칸디나비안 인테리어라든지 네, 가구 조립 및 설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좀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좀 연령별을 같이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40 대에서 가장 많은 네, 검색량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도 50세 이상이나 30 대에서도 적지 않은 그런 검색량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넘어가 보면 앞에서 제가
굉장히 소비자 인지 3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일부분의 데이터만 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테마가 뭐 가구 인테리어 조명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 내용은 저희 블로그 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별도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링크 띄워드리면 그 부분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비단 이제 인테리어나 약간 이런 산업군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브랜드나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데이터나 경쟁사 현황을 좀 보고 싶으시면 저희 지금 띄어지는 그런 신청품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좀 그 데이터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서 지금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내용이나 좀 확인하고 싶은 네, 데이터를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네, 같이 확인을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특정 브랜드를 알려주셔도 좋고, 네, 메모리폼 매트리스 같이 확인해 볼게요. 혹시 메모리폼 매트리스에서 좀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말씀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같이 이제 검색 경로나 클러스터 파인더 통해서 고객들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게 되시면은 그 패스파인더 기능 활용해서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전후 검색어를 좀 본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내용이 뭔가 살펴보니 라텍스랑 메모리스 뭐 백의 차이라든지 뭐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찾다가 메모리 폼 매트리스로 좀 연결되는 그런 경로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라는 카테고리를 인지한 이후에 브랜드라든지 장단점을 찾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이외에는 지누스 브랜드가 좀 연결되어 있는 현황이 보이네요. 그리고 계급도라든지 약간 가격, 순위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 어, 이외에 그 메모리 폼 매트리스와 관련된 구체적 궁금증은 뭐 허리라든지 전기장판이라든지 뭐 장점이나 수면, 뭐 단점, 약간 허리에 좋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전반적인 검색 경로를 통해서 이 메모리 폼 매트리스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어떤 키워드로부터 이제 인지를 했고 어떤 브랜드와 좀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봤는데요. 이런 전체 검색 경로를 좀 뭔가 목적과 의도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앞에서 살펴본 검색 경로에 존재하는 그런 수많은 키워드들을 같은 목적과 의도별로 묶어준 그런 데이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보는 이유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뭘 같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지 쉽게 말해 뭐 연관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까는 이제 흐름으로 봤다면 지금은 약간 좀 더 입체적으로 이 메모리 폼 매트리스를 검색하는 페르소나들을 좀 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좀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GPT 기능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검색어들을 검색한 사람들을 의 대체적인 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검색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메모리폼 매트리스에 관한 검색어들은 주로 이제 특성이나 장단점, 브랜드, 비교 분석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특성이 보이고 의도 같은 경우에는 정보형이 가장 높은 비율이 있네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 정보형은 그 초기 탐색에 좀 해당되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인지하기 이전에 약간 메모리폼의 장점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차별점이라든지 혹은 뭐 라텍스와의 차이가 뭐든지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색어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보시기에도 지누스 외에는 사실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뭐 마스슬립도 브랜드인 것 같긴 한데 다른 그런 카테고리군에 비해서 브랜드가 활발하게 연결돼서 검색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연령별 현황이요. 네네, 제가 조금 늦게 봤는데요. 유저 특성을 통해서 좀 연령 정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검색 경로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다시 검색 경로로 돌아가서
유저 특성을 보게 되면 의외로 20 대들도 많이 검색을 하고 있네요. 보게 되면 메모리 폼 스프링이라든지 뭐 폴리우레탄 폼 혹은 뭐 지누스 전기장판이나 네, 지누스 브랜드를 좀 많이 20 대들이 검색하고 있는 게 좀 보이고 있어요. 이외에는 뭐 전기장판 관련된 궁금증들이 있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마스슬립 브랜드가 있네요. 네, 지뉴스도 당연히 검색하긴 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이 더 보여요. 그리고 이외에 소닉 슬립 토퍼, 뭐 엘라비아 이것도 브랜드 제품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연령별로 메모리 폼 매트리스 관련해서 검색하는 게 좀 다른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40대 같은 경우에는 라누베 브랜드 누워 메모리 침대라는 워딩으로도 또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을 보게 되면 어 네 약간 좀 더 구체적인 니즈 즉 이제 뭐 탄탄한 매트리스라든지 뭐 우레탄이라든지 뭐 메모리 폼이 뭔지 뭐 이런 것들도 찾기도 하고 뭐 차이점이라든지 마스슬립 매장을 찾기도 하고 수명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이 메모리폼 매트리스 카테고리와 관련해서 뭔가 실제로 인지하고 검색하는 브랜드들이 약간씩 다른 그런 부분들이 연령대별 특성에서 좀 발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키워드 목재 방화문이요. 관심도와 연관 키워드, 유사 키워드 등 네. 그 이전에 학생방 가구 먼저 좀 궁금해 하셨네요. 잠시만요. 일단은 입력 키워드를 아이방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야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이 되겠죠? 그중에서도 가구, 책상, 침대 키워드를 포함된 내용을 좀 솔팅해서 볼 거고요. 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최근 6 개월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 튀어오르거나 이런 추이는 없는데 탑 5로 보게 되면 아이방 가구 배치가 가장 검색량이 많고요. 그다음에는 아이방 침대라든지 아이방 맞춤 가구 식으로 검색량이 좀 존재하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그냥 검색 경로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가장 검색량이 많은 아이방 가구 배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방 가구 배치 키워드의 전후 검색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아이방 가구 배치에 니즈가 있는 실제 이제 부모들이겠죠. 부모들이 어떠한 니즈와 약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가 좀 검색 경로 내에서 보이는데요. 보게 되시면은 내가 입력한 건 아이방 가구 배치 하나지만 이전에 보게 되면 어린이방부터 아이들 방, 뭐 유치원생 방, 뭐 아이방 구조, 인테리어, 리모델링, 유아방과 같이 굉장히 이제 같은 의도일 텐데 굉장히 조금씩 다르게 검색하는 그런 소비자들 키워드가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뭔가 이케아 아이방이라든지 이케아 브랜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뭐 아이방 공간 분리에 대한 니즈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외에는 브랜드라고 하면 오늘의 집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페르소나표를 한 번 더 본다라고 하면 아이방 가구 배치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지를 좀 가시화해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의 집이 크게 잡히고요. 이외에 뭐 인테리어 배치나 아이디어 혹은 아이 방이 이게 아기인데도 아이 방으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조금 혼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외에는 뭐 아이디어나 가이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벌써 58 분이 되어서 사실 다른 분들도 다른 궁금한 내용을 좀 남겨주시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 보내드릴 링크 통해서 그냥 지금 대화방에 남겨주신 그냥 보고 싶은 키워드 그냥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라이얼 이용으로 7 일간 무료로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네. 이 QR 코드 통해서 그냥 가입해 보시고 제가 아까 좀 주로 보여드렸던 검색 경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측에 데이터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포함된 전체 내용들 지금 블로그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후에 또 라이브 진행하게 되면은 꼭 그때도 다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